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5월 고3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슨 책 읽고 있니? 누나, 이거 어느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자서전이야. 재밌겠는데? 그런데 책에 있는 그 사진들은 뭐니? 이 학자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선생님이 격려하려고 보냈던 사진들이래. 아직 나도 뒷부분을 안 읽어서 그 격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누나도 한번 자세히 볼래? 그래? 어디 볼까? 먼저 이 사진은 일본의 관상용 잉어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정도 자라고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지. 그리고 강물에 풀어놓으면 120cm까지 큰다고 하더라고. 정말 신기하다. 원래 이 잉어가 120cm까지 클 수 있는데 작은 어항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결국 그런 거지.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을 볼까? 이건 중국산 대나무네?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리 물과 거름을 주고 돌보아도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5년째 되는 해에는 5주일 동안 약 27m나 자란대. 우와, 정말? 그럼 이 나무는 27m가 될 때까지 5주 걸린 거야? 5년이 걸린 거야? 아무래도 5년이겠다. 5년 중에 어느 한때라도 물과 거름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랄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 내 말이 맞아. 자, 그럼 이 두 사진을 종합하면 선생님이 전하고 싶었던 격려의 내용은 바로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프랑스 수학자 조르당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활용한 미로가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1690년에 건설된 영국의 햄튼궁 정원이 대표적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에 활용된 조르당의 법칙은 어떤 걸까요? 먼저 가를 보시죠. 곡선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가 나뉘죠. A처럼 곡선의 내부에서 외부로 선을 그으면 A는 곡선과 홀수번 만나게 되고 B처럼 외부에서 외부로 선을 그으면 짝수번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르당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미로도 가처럼 곡선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가 있는 곳은 곡선의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이 사실은 가처럼 선을 그어보면 압니다. 별표에서 그은 선이 미로의 곡선과 왼쪽으로 9번, 오른쪽으로 11번, 결국 어느 쪽이든
홀수번 만나게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별표는 조르당의 법칙에 따라 곡선의 내부에 있는 셈이 되네요. 만약 이 선이 짝수번 만나게 되어 있다면 그곳은 곡선의 외부에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기역에서 미음 중 곡선의 외부에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심리학자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 등이 모두 이 프레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죠. 프레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름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이 대상에 붙은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예를 들어 같은 인물이라도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와 자유의 전사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이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은 돈에도 적용됩니다. 돈에 붙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액수가 적은 돈에 푼돈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면 그 돈은 그 이름이 붙는 순간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통안전 분담금을 환급해 준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가 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액수로 치면 10,000원 안팎이었는데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쁜데 그까지 푼돈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라고 했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학생 여러분이 직접 이런 예를 찾아볼까요? (4번) (5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시죠?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이번에 동물들도 웃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네. 실험 결과 침팬지는 끼리끼리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리는 만족감에 웃음소리를 내고 쥐들은 간지럼이나 특수한 감촉을 가할 때 초음파로 웃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그런데 이들의 웃음소리는 인간과는 달리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뇌를 연구하여 알아낸 사실이지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웃음도 뇌 활동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웃을 수 있는 회로가 갖춰져 있는데요. 웃음은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203개를 움직이는 최고의 뇌 활동입니다. 그리고 뇌는 우스운 소리만 들어도 웃을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웃음을 실행하는 단계는 웃음보가 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뇌에 웃음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고단위 단백질 등으로 형성된 4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웃음보가 있습니다. 이 웃음보는 웃음을 유발하며 좋은 호르몬 21가지가 방출되는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 우습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 웃음보를 자극하면 웃음을 터뜨리게 되지요. 우리 뇌에 웃음보가 정말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그런데 방금 웃음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웃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올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요. 심장 박동수가 2배로 늘어나며 폐 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빨리 바뀌게 됩니다. 또한 웃을 때는 암과 세균을 처리하는 세포가 증가하기도 하지요. 결국 즐겁게 웃으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